준산동 동화쌤입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렇게 오답정리 이런 식으로 막 하셔야 돼요. 왜? 문제 풀고 하는데 뭔가 고비를 돌파하려면 이 오답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된다고. 이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보기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학자를 확정되는데 읽을 때 에피크로스는 애니까 동그라미로 다 쳤어야 되는데 에피크로스에다 치는 게 아니라 에피크로스의 말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래서 학자가 3명이면 1명은 동그라미, 1명은 세모, 1명은 네모를 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 네모에 세모 얘기가 나와요. 이 세모를 가지고 얘가 네모로 판단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비판적으로 본 건데 이 내용이 여기 나온다고. 이 동그라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이 세모는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럼 결국은 이 동그라미, 또 여기에도 동그라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내용을 가지고 이건 유사한 계열로.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이걸 동그라미로 칠 거예요? 세모로 칠 거예요? 이걸 어떤 학자가 얘기했냐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세모, 동그라미, 네모로 학자별로, 사람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내용인데 이 동그라미가 아니다 그러면 OX 이렇게 X로 조금 살짝 쳐놓든지 이렇게 세모 X 이렇게 쳐놓든지 네모 X로 치든지 X를 안 치면 맞다 이런 뜻이에요. 체크하는 방법 알겠어요? 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신이 분노와 호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면 그죠? 네. 이렇게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신이 이렇게 주어 부사어 이렇게 인간 세계에 이렇게 인간 세계에 개입을 않는다 이렇게 신이 개입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국어를 볼 때 주어를 본 다음에 뭐 찾는 거예요? 서술어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술어를 어떻게 목적으로 어떻게 부사어로 뒷받침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멀어요 한국어는. 그러니까 항상 주어를 보고 서술을 하고 보고 목적어를 보게 되면 이게 영어 해석할 때 이렇게 하자. 네. 영어 어순별로 이거를 다시 보면 이게 낯설어 한글이. 낯설게 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문장에서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어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국어 해석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의 관점이 나올 때 동그라미, 세모, 네모별로 모아서 그걸 한꺼번에 동그라미를 쭈르륵 보고 세모를 쭈르륵 보고 이렇게 쭈르륵 보서 구구만 들게 이게 뭐라고요? 세 개의 작물이다 이렇게 ABC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 됐어요? 네. 자 체크법까지 해서 두 번째 이런 거 보세요. 주어가 농지를 빌려 써서 누가 완결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농지를 빌려 써서 여기까지 누가 무엇을 육하원칙으로 누가 무엇을 얻은 이익을 어떻게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놓으면 끊어져요 이렇게 딱딱딱딱. 네. 그러면 농지를 빌려줬는데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이 빌려준 게 적법했는가 계약을 했는가. 그런데 빌려 써서 얻었어 이익을. 그럼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이 당연히 갖는 건데 이게 왜 반환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물음표가 딱 찍혀야지. 이 부당하다는 것은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 부당이득이. 빌려줬잖아. 빌려주면서 계약을 할 텐데 이상하다. 그럼 계약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부당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 요것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자, 근데 보세요. 사용료를 반환하라. 판결. B가 A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B가 반환하라. 누구에게? A에게. 네. 사용해. 이렇게 읽었을 때, 부당이득에, 이 사용료는, 사용료 계약에 의해서 할 텐데, 빌려줄 때. 부당이득이 아니지. 계약이니까.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걸 쭈르륵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판단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주어가, A가. 뭐 하라고? 근데 누구에게? 그러니까 육하원칙으로 다 하면 상황이 판단이 끝나는 거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누구에게.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왜, 하필은 걔야? 왜 걔야? 왜 거기서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왜 그것을 했어? 왜 그런 방식으로 했어? 이 A의 왜하고 이 이해하고 왜 충돌이나? 이게 논술이. 사고력 판단이고. 그러니까, 자, 선택지를 끝나고 서술어 부분에 신경 써야 하면 당연히 왜?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지만 요거 판단은 다 서술어 가는 거예요. 이거 관계가 뭔지는 서술어. 네. 법도 그래. 법률 주체, 법률 각체, 법률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부당이든 아니든 나오는 거지.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항상? 판단을 할 때는 육하원칙으로. 모든 판단의 원칙은 육하원칙. 육하원칙 중에 필요한 걸 점검해보는 거야. 네. 됐어요? 네. 육하원칙으로 하니까, 육하원칙으로 하려면 완결된 문장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 에러가 나는 거는 완결된 문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거 표를 찾지 못한 정보. 이 정도 표면 이거 두 개 같아. 아, 11은 이거예요. 그럼 11은 이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거 지우고. 맞아요? 아니요, 000 아니, 이걸 봤을 때. 00은 이거야. 그러면 이거 똑같은 상태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나온 거고, 이것도 나온 거고, 01이야. 그럼 01 여기 있네. 똑같네. 그럼 이것도 나온 거고, 뒤에. 01. 됐어요? 11. 아까 이거 나온 거고, 이거 지웠고. 101. 없네. 그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나왔고. 맞아요? 네 가지. 11 있었어. 오케이, 똑같아. 00 똑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종류네. 이런 식으로 표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공통된 걸 지워나가야지. 이거 표를 보는 방식에서. 그런 상황에서 요거에 또서 이거는 또 없네. 그러면 여기서 요걸 또 봐야지. 야, 어떤 정보가 있는데 필터를 걸러서 신호를 보내는데 얘도 필터를 걸러서 어떤 거를 신호를 출력한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필터 정보가 이거 있는데 뭐가 와서 이게 보낸 신호 요게 왔을까 이렇게 이걸 보내면 이게 받고. 네. 그랬을 때 이거 1 극직성 11 1은 왼쪽이야. 1은 왼쪽이고 1인데 오른쪽이네. 그지? 네. 1은 왼쪽이고 1은 오른쪽이네. 그럼 오른쪽 왼쪽이 다를 것이다 1인데 01 0은 다 1이네. 0인데 이거는 이렇게 누운 것도 있네. 이렇게 다를 것이다. 근데 똑같이 1 근데 요게 있다.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 뭐냐? 하면 주변에서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어. 왜? 이게 규칙성이 뭐가 있는지만 아는 것 뿐이고, 이것도 규칙성이 뭐가 있는지만 아는, 이렇게 표를 읽어 놓은 다음에 내용을 읽으면, 그러면 이해가 더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완전히 해석해갖고, 내용도 안 읽고 풀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됐어요? 그러니까 표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은 다음에 이 글을 읽어내서 해결하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하지만 나오면 이렇게 역삼각형을 치고, 하지만 이렇게 끊어줘야 돼, 이렇게. 바깥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위의 분위기랑 이 아래 분위기랑 완전히 다른 거. 하지만 때문에. 그러면 혼란되지 않아요. 왜? 이걸 섞어서 뒤집박죽지 않는다고. 덩어리가 나눠서. 이거 해결됐어요?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잘하세요. 논리구조가 이제 늘기 시작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끊을 때, 자, 끊었어요. 역사서술의 대안. 이건 하나죠. 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대안을 보고 평가하든지 보든지 하니까 이것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역사서술의 대안. 자, 근데,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 그러니까 장단점인데, 유형별 장단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유형의 영화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런 유형의 영화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이런 유형의 영화는 장단점이 있고 왜? 굉장히 다양한 영화를 유형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유형별이 분류한 다음에 그거를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덩어리로 모든 영화는 그죠?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죠? 요것도 장단점, 영화는. 그러니까 이건 분류한 게 없어, 영화는. 전체 영화를 한 덩어리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형별이라는 단어를 간과해가지고 답을 못 맞춘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낼 수가 없어. 짧은 한도 내에서는. 상식적으로. 왜? 얘 요만큼밖에 지문에서 글자 못 쓰는데 여기는 호러 영화는 멜로 영화는 SF 영화는 이렇게 돼. 아니죠. 그래서 유형별이라는 걸 쓰기가 힘들어. 상식적으로 이 길이 안에서. 네. 그래서 안 읽어도 풀려 사실은. 근데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건 훌륭하게 잘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를 더 누적을 시켜야 되냐면 이 지문, 이런 주제의 지문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의 틀로 이런 식의 구조, 이런 구조, 이런 구조. 경제 지문은 이렇게 이론 설명하고 여기다 도표 하나, 표시 하나 하고 그거를 예를 들고 그다음에 결론 맺는구나. 어떤 경제학자가 나오면 분명히 다른 학자도 나오는구나.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 특별한 경우 나오는구나. 이런 식의 구조들을 이 주제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주제는 이렇게밖에 글을 쓸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구나. 그러니까 경제교과서, 수학교과서, 과학교과서가 쓰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구나. 이런 주제나 이런 제재는 이렇게밖에 쓸 수 없구나. 하는 걸 예측하기 시작하면 이걸 안 읽어도 풀린다고. 됐어요? 그게 전개 방식이에요. 전개 방식이 이런 주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과학교과서를 수필처럼 하고 쓸 수가 없는 거고. 네. 이해되세요? 네. 자, 이거는 또 뭐냐면 읽을 때 보세요. A, B의 투과율이 다른 각각의 필터에 각각 하면 두 개를 이렇게 딱 잘라야 돼. A, B. 색을 투과한다. 그럼 각각이 계속 적용돼. 여기도 색 투과하고 여기도 색 투과하고. 각각이란 단어를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하나도 필요 없는 단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전제로 파악하기 시작해야 돼요. 문제에서는. 됐어요?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면 요거에서 이 각각의 차이가 뭐냐? 공통점은 뭐냐?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각각이라는 차이요. 이것도 보시면 자 여기에 이런 거를 읽을 때는 가법 혼합. 자, 빨, 마초 중 두세 개 비율이 0이면 이렇게. 빨초 모두 같은 비율로 섞을 때보다 이건 같은 비율, 뭐라고요? 비율이 0. 두색 비율 0, 모두 같은 비율. 채도가 낮아짐. 그죠? 네. 갑밥 혼합해서 채도가 높아요. 뭐 하면? 가법 혼합에서 요게 아니라, 모두 같은 비율이 아니라 뭐라고? 0이면. 0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라나가야 돼, 덩어리를 해서. 필요 없는 정보를 빼놓고 기초 정보를 더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영어 단어장 공부할 때 주어 찾았냐? 동사 찾았냐? 목적어 찾았냐?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추가한 거고, 이거에서 추가한 거고, 이거에 추가한 거잖아, 설명이. 네. 하는 이 영어 문장 연습을 하면 이렇게 되게 급격하게 들어. 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시키는데 꾸준히 애들이 더 하는 뿐이야. 그치? 다 써먹지, 기본적으로. 보기 이익관계, 본문에 없는 내용을, 본문에 없음, 제일 어려운 거 그래. 본문에 없음. 답. 그거를 찾는데 본문에 없어. 그래서 답이 여기. 맞는 내용인데도.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제일 오래 걸려. 본문에 없음. 해설도 뭐라고? 본문에 없음. 이거밖에 안 써 있어. 언급된 거. 언급된 거 없음. 이렇게 하고 끝이야. 내용이 맞고 그걸 타나서. 그러면 이게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게 쓰인 게 이거랑 연구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 이게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애매하는데 이게 1등은 영역이야. 그래서 일단은 빨리 찾는 능력, 근거를 연결하는 능력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이거가 연결해봤더니 주제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왜? 하고 설명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애들이 이걸 감이라고요. 됐어요? 네. 자,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제 국어만 이렇게 쓴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럼 정리를 해야 되냐?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뭐가 뭐야?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학자별로 분류하라. 이렇게 한 줄로 끝이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육하원칙으로 점검해라. 그럼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표를 먼저 해서 표를 먼저 표나 그립을 해석한 다음에 내용을 적용해서 찾아봐라. 네. 그 다음 이건 뭐라고? 하지만 역삼각형을 접속에 쓰고 이게 기준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는 전체 구조. 전체 구조를 생각해봐라. 그 구조에서 그게 가능한지. 주제뿐만 아니라 주제에 맞는 구조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주제들, 이런 주제들은 이런 구조로 설명한 거를 누적해서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뭐라고? 이렇게 문제에 들어가는 문제용 단어를 꼼꼼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래? 분류해서 서술어를 뼈대로 필수 성분부터 분석하라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묶어버리라고, 부사처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전체 흐름을 빨리, 주제를 빨리 정리를 해야 언급 없는, 이 주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로 미세하게 언급 없는 걸 찾아낼 수 있거든? 근데 그럴듯하게 되면 진짜 속아. 주제 흐름에.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최고로 까다로운 문제들이 시간 많이 없는데 찾으래. 없는 걸 4개 찾아봐. 아무리 찾아도 없어. 못 찾은 줄 알고 또 있지. 미치지. 그러니까 이게 최고 난도 문제. 여기까지.